관련된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촉발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차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요. 물론 이제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관련된 화두를 열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되고요.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제도 겪어내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민주화도 쭉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시대 정신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기적같이 여기 왔는데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단지 평화로운 촛불 하나 드는 것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까지 바꿀 수 있는 주권자 국민 헌법 1조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화의 거의 성지, 모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거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뭐 일부 야당에서는 크게 국론이 분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분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분열이냐 다양성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또 사태가 심각한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무책임해 보이니까 이 비판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을 같이 봐주는 게 균형이 잡힌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 초선 의원 두 사람이 뭐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 당에 대한 불만으로 초선 의원 두 사람이 좌절해서 그만뒀다라고 사실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극한 정쟁 속에서 민생이라든가 경제가 뒤로 많이 처지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국회가 무력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초선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한 자기를 느꼈을 때 오는 자괴감 같은 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당에 대한 불만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여야 간에 아니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자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은 선언이었던 거거든요. 우화에 그런 얘기 있죠. 굴뚝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건물이 많이 묻었고 한 사람은 적게 묻었어요. 거울이 없이 서로 이렇게 쳐다봤어. 누가 세수한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을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사과 발언을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국민들한테 이 정치권의 모습이 여야를 떠나서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제도 안에서의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비판, 공정한 비판을 민주당이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국을 또 지지하고 조국을 통해 가지고서 검찰개혁을 원하고자 했던 또 강한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을 지켜주지 못하고 조국에 대해서 변론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또 강한 질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다 안는 멘트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쪽의 국민들한테는 조국과 관련해서 적절한 비판과 책임감을 얘기했던 것이고 또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을 포기하지 않던 국민들한테는 또 그거에 또 맞는 적절한 정서를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그 법안 통과율이 27.5%밖에 안 나와서 18대 19대는 그래도 40%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8대도 최악이다 했는데 19대는 더 최악이다 했는데 지금은 법안 통과율로만 본다라고 하면 역대 최악이죠. 그래서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심상정 대표가 그런 말 했죠. 그렇게 낙담만 하지 마라. 국정농단을 탄핵을 통해 가지고서 불가능할 것 같은 탄핵을 통해서 촛불을 가지고서 민심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이 먼저이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주권을 살리고 안보,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큰 줄기에 대전환이 있는 상태거든요. 흐르는 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다듬는 과정 속에서는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듦도 있는데 역사의 대전환기에서 치러야 될 일종의 비용, 코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대표 말 중에 꼭 마음에 드는 건 그거예요. 항상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부족한 대로 민생 법안도 잘 처리하고 그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우리 검찰개혁, 그다음에 선거법, 우리 손실 보더라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거 하고 한반도 평화가 진짜 하늘의 도움과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평화가 안착될 수 있는 일단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있었지만 종전으로 이어지고 평화체제가 열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에 기화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70년 동안의 염원을 통해서 경제도 민주도 평화도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단초가 20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 또는 국회 전체로 우리끼리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채찍질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 우리가 머슴들이니까 혼을 내더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인내와 사랑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제가 초선 나갈 때는 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준비가 많이 안 되고 제 이력을 보시면 알지만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역위원장을 2014년 11월 말에 지역위원장을 처음 명받았어요. 우리 연수구는 민주당 이름으로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해보지 못한 지역이에요. 우리 당한테는 굉장히 뭐 돌짝이 아니라 그냥 사막 같은 데거든요. 거기에 뭐 뿌리를 내리거나 싹을 틔워본 적이 없는 그 지역구. 그 지역구에서 제가 도전을 해서 딱 지역위원장이 되고 1년 6개월 만에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기에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자질이 된다면 붙여주시고 허영심으로 하거나 권력 욕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확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그 기도 덕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지만 아무튼 천운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200표 차이로 우리 당 꼴찌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고돼요. 국민들은 양이 안 차시겠지만 저 회계사 굉장히 하드워킹하는 회계사였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다음 총선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전량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팔자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재선에 도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국민이 하늘이 허락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초선의원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변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을 많이 못 배워요.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중앙에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간간히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뵐 때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우리 자기를 더 찌르는.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그게 자신에게 돌아와서 예.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됐죠. 예. 밀란 쿤데라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SNS가. 그거 거기도 SNS 나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네. SNS를 통해서 발로된 게 아니냐. 그렇죠. 역시 문학을 해야지 더 훌륭한 진행자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이 나네요. 저는 이번 뭐 한 두세 달 동안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참으로 막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진보 정치인의 그 내로남불 끝판왕을 보여줬고 네. 진영 논리로 공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데 예. 이제 진보나 보수나 모두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거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범죄, 유선 이런 거는 옹호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이번 조국 사태에서 또 이거 도덕성으로 무장했다는 진보 진영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게 예.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도덕이 저렇다면은 앞으로 진보를 더 믿어야 되나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들었죠. 예. 그럼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듯한데 네. 여기 자꾸 개변을 낳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소위 그 진보 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 정의가 아니라 내 진영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여줬죠. 예. 또 어쨌든 진보 칼럼니스트로서 어떤 대목에서 현 정권에 좀 실망을 느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한 언론에서는 진영 논리가 나라를 후퇴시켰다라고까지 발언을 하셨는데 네.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보가 믿을 거는 사실 도덕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 처음에 이제 적폐 수사를 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열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나 외교나 사실 그렇게 진보 학자가 보기에 그다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 도덕성마저 잃었다. 그럼 진보에게 남은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이 계속 그 대통령의 모든 거를 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진보의 정말 문락을 잘 예. 보여주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범죄와 뭐 거짓말 이런 것까지 감싸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소한 이 사람이 나쁘지만 그래도 검찰 개혁은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죄가 없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으니 더 안타깝죠. 솔직하지도 못하고. 네. 예. 그러네요. 또 이렇게 뭐 인피니티 리스판시빌리티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네. 교육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야당 코스프레, 여자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현재 본인의 이데올로기가 네. 정체성이 나는 진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넌 자한당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을 비판해도 얼마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너 자한당 알바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건전한 토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합리적으로 대통령 비판해도 돌아오는 거는 알바, 일배 이렇게 되니까 얼마 전에 그 친일파 논쟁에서도 뭐 일본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에 그냥 너 친일파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건전한 토론 자체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방적 매도. 네. 예. 그래서 네, 뭐 상대를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뭐 토론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정말 나쁜 행태입니다. 예, 좀 많이 공감이 가고요. 혹시 최근에 또 진보 진영에서 많은 비난도 잇따랐을 테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좀 오복성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욕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이제 댓글의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기생충 연구하더니 결국 기생충이 됐구나. 그리고 뭐 외모가 저러니까 역시 외모는 사이언스다. 그러니까 외모가 저런 놈들은 제대로 된 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데 예. 사실 그런 비판들은 저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먼저 스스로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외모나 그리고 좀 기생충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비판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뭐 별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도 뭐 상처는 별로 안 받았는데 댓글들은 좀 있었네요. 비난성 댓글들은. 비난수 예. 댓글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걸 즐기고 있습니다. 제 멘탈이 강하거든요. 예.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많이 비판도 하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금 비판을 하시는데 이 비판 포인트가 좀 다르죠? 처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글을 쓸 때 예. 약간 반어법을 썼어요.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잡혀가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반어법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죠. 근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애정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일방적인 비꼬기였고 거기에 뭐 건설적인 대안 같은 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냥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제발 좀 잘해라.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비판의 포인트는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저도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우리 서민 교수님 그리고 뭐 김경률 참여연대 네. 그리고 뭐 내부에서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네. 또 저 표창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네. 이제 거기서 저를 그렇게 그 같은 급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네. 이번에 그러니까 워낙 진보 진영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좀 하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진보의 높은 자리 분들이 원래 이제 나서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 절대 학급 아니십니다. 쌍급이십니다. 저 뭐 약간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서재는 저에게 제2의 자궁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 서민 교수님이 말하는 간명하고 쉬운 글쓰기로는 아주 이런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런 글쓰기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 후진책을 하나 쓰고 예. 너무 이제 욕을 많이 먹어서 정말 제대로 된 책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글쓰기 연습을 했는데 예. 이제 그 글만 써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책을 읽게 됐는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이제 택한 독서가 저를 굉장히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사회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2의 자궁이라고 한 건 이제 책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이제 저 말은 이제 제가 처음에 그냥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 말 한 자체를 후회하고요. 예. 차라리 기생충을 전공하니까 서재는 저한테 제2의 숙주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자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예, 저게 그리스로 히스테리던데 보니까. 맞아, 자궁 예. 스타일이죠. 예, 맞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말씀도 쉽게 하시고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내공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뭐 또 자연과학 서적이라든지 통달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력이 좀 딸리거든요. 진짜로. 정말 전 이해력이 딸리고요. 저는 옛날에 수학도 외워서 시험 봤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딸린 게 참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쉬운 강의를 할 수 있는 비결이 그거더라고요. 글쓰기도 쉽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걸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생각하면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님 보면서 굉장히 친근감도 들고 안에 꽉 차있다는 느낌 듭니다. 사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지금 야수라는 캐릭터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민적인 그 본인 외모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 한번 해주시죠. 외모 지상주의가 이제 외모만 비판하면 괜찮은데 예. 외모가 안 좋으니까 너는 나쁜 놈일 거야라고까지 확대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쓰러운 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떴으니까 괜찮은데 예. 제가 이제 사랑하는 기생충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사실 요새 기생충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은 여전히 악의 화신이고 정말 이 기생충 같은 놈아라는 되게 욕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나라.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데 기생충이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인권도 약한 거예요.
인권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생충이 못생겼으니까 차별받는다면 사람 중에서도 좀 못생긴 사람을 기생충으로 몰아서 하찮게. 예, 하찮게 네. 보잖아요. 그렇게 약자를 하나씩 배제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약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한 가지씩 다 걸리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예. 머리숱이 없으니까 약자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시네. 이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 간의 차별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기생충을 사랑하면 두루 다 사람은 더 대접받고 더 예. 좋은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생충을 사랑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120% 동의하고요. 네. 서민 교수님과 저도 더 열심히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민 교수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겸손하고 내공이 꽉 차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장풍 안 나가죠, 손에서. 장풍이 나갈 정도로 내공이 대단한 분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사회에 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충고나 고언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조국 사태에서 제가 느낀 건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남이 이거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우르르 글로 몰려가고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선동한다고 해도 그걸 믿지 말고 진짠가 한번 검증해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원래 그런 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 책을 읽어야 사람이 잘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SNS 이런 거 스마트폰 너무 하지 마시고 책을 좀 읽으세요. 그 책이 여러분을 선동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그래요.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가 깊어지고 사색을 하게 될 거고, 이 프로파간다, 그죠? 네. 선전, 선동에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V매일신문 특별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서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등불 같은 양심적인 진보 지식인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